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규제들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책 실패예요. 명백한.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자꾸 때려잡으려고 하죠. 근데 오히려 현실에서 다주택자들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가 뭐냐면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한 이 다주택자의 추이를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로 보면은 이 추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2015년도에 187만 9,100명이었는데 현재는 역대 최고의 다주택자 보유 현황이 역대 최고입니다. 현재는 228만 3,758명인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서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지금 다주택자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죠? 분명 2015년이나 16년도에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좀 이제 부동산 완화책을 쓰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늘어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2017년, 2018년, 2019년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규제들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2017년에는 파리 대책이 있었죠. 이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정책이었어요. 자, 그리고 2018년에는 9.13 대책이 나와서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강화시키겠다라고 했죠. 또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는요, 대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이 자금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 정부에서 정책을 강력하게 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물론 이 2020년 이때는요, 물론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전과는 좀 다른 종류의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실제로 취득세 중과가 강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데는 좀 부담이 있죠. 그래서 추가로 주택을 늘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려면 말 그대로 출구 전략, 세금과 같은 이런 어떤 양도세 같은 거를 좀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주면서 출구 전략을 써줘야 되는데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현재 출구 전략은 없으니까 다주택자가 좀 더 줄어들 거다라고는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풀려버린 유동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유동성 얘기는 들었지만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유동성이라는 게 사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번 1년의 어떤 감염병 사태들 때문에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풀었잖아요. 그 달러들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투자가 되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요. 역시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 금리 상황도 굉장히 저금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요. 투자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가 없다는 점이 한계예요.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려버리면, 즉 돈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많은 돈이 어딘가로 흘러 들어갈 곳이 필요해요. 근데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자니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고, 그렇다고 주식이나 아니면 여타 다른 상품으로 가자니 너무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보통 부동산에 많이 우리나라는 자산이 많이 몰려들고요. 또 사실 상황 자체가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주택자들, 강력한 규제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여전히 주택 구매 수요가 존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이 주택 수요가 많이 유지된다는 부분은 제가 이어서 이 통계 자료를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면요, 이게 뭐냐면
일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인데요. 이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전체 가구 수의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의 수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대요. 자, 근데 좀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지역별로 쭉 어떤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겁니다. 지역별 소유 가구들의 주택 소유 현황이에요. 울산 같은 경우가 64%로 가장 높은데 가장 낮은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48.6%입니다. 절반도 못 미치는 가구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무주택자들이 서울에서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잠재 수요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직도 이만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자, 그리고요. 사실 주택을 가장 왕성하게 소유해야 되는 나이대가, 연령대가 어느 나이대일까요? 30대가 가장 주택을 많이 소유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최근에 좀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초혼 연령이 이제 30살을 넘어서게 되는데, 실제로 30살을 넘어선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가구 구성이 되는 게 이제 30대 이후에 가구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구가 구성되면 그에 맞는 주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30대에서부터 39세, 이 30대의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은요, 아직도 30대의 41.3%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직도 약 60%가량, 10명 중에 6명 정도의 30대는 아직도 주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주택이 필요한 그 연령대, 그리고 가장 많은 수요들이 몰리는 서울, 이런 지역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을 중심으로 또 그 연령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주택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래, 좋아. 이렇게 수요가 많다면, 자, 그에 맞는 공급을 해주면 시장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연도별로 아파트 인허가 물량하고 이제 준공 물량을 데이터로 나타낸 건데요.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15년, 16년, 17년 이럴 때들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인허가 물량들이 전체로 보셔야 돼요. 인허가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허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준공 물량도 늘어났거든요. 자, 근데 현재가 중요하죠. 2020년도 현재는 어떻죠? 19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 현재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과거 한창 물량이,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준공 물량이 많았을 때랑 비교했을 때 거의 3분의 1 정도 수치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준공 물량이 어떻게 될까요? 허가를 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준공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즉,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공급량도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요, 바뀌기는 힘들어요. 정부에서 갖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기가 힘든 거예요. 공급이 못 따라주니까. 여전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따라가요. 그래프에서도 확인하셨잖아요. 이거 다 통계 자료입니다. 제가 뭐 지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통계 자료에도 명확하게 나왔다시피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을 좀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앞으로도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저금리 기조, 즉 이 저금리는 유동성하고도 같은 말인데요. 뭐 최근에는 뭐 이런 일련의 감염병 사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효과가 좋은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도 물론 들리긴 해요.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러니까 정상화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어떤 성장률, 경제 성장률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이제 국제적인 어떤 경제 기구들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저금리 기조, 이러한 유동성 기조는 앞으로도 쭉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앞에 이렇게 통계로도 확인하셨다시피 명백한 정책 실패예요. 명백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걸 확인했으면 그에 따르는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원리는 아주 그냥 심플합니다. 아니, 모자르면 오르는 거고요. 남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남잖아요. 계속 모자르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방향을
자꾸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에 썼던 정책들이 이게 올바른 정책이 아니었구나라는 이것을 인정을 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지만 현재의 상황은 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